내가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왔네. 자, 이번에는 복철분보의 해석 흐름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BD가 이제 주어졌겠지, 그치? BD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처음에 최소 철근량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 철근량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장철근, 압축철근이 어찌 항복할 건지 항복하지 않은 건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할 거 아니야? 가정이 맞으면 이제 모멘트 계산하는 거로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철근의 응력을 다시 또 계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보호와 두 번째 보호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모멘트의 저항 성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얘가 지배 단면이 어디지? phi 값 구하고, 그래서 세부 설계 요거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대충 저런 순서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저런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아까 그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이 항복할 때, 항복하지 않을 때, 항복하지 않을 때, 항복할 때, 항복할 때, 뭐 등등등등.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설계의 기본 컨셉은 연성 설계니까 인장부에 있는 곡철근은 항복을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간주하는 것이 맞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윗부분에 극한 압축 변형률이 콘크리트가 0.003에 도달할 때 압축철근은 항복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장철근은 항상 항복한다는 가정을 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즉 인장철근은 항복하고 압축철근이 항복하고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고 두 경우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단철근보에서와 같은 이유로 복철근보의 파괴 역시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보다는 인장철근의 항복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인장철근은 다 항복을 하고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거나 압축철근이 항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복철근보의 설계 모멘트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은 복철근보를 해석하시오. 그것은 뭐야? 내가 단면을 이렇게 줄게. 이 단면이 어떤 애인지 네가 좀 알아봐. 얘 얼마만큼 저항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알아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설계 모멘트를 계산하시오도, 철근의 백은 상태를 검토해 보시오도 마찬가지고, 해석해 보세요도 마찬가지고, 같은 문제잖아 다. 그치? 그래서 보면 요 유효 깊이까지 일렬로 인장철근이 배근이 돼 있네요. 그때까지 깊이를 D라고 하고 AS만큼 배근이 돼 있고, 압축철근이 AS 프라임 고 있는 위치까지의 깊이 D 프라임 B가 돼 있고요. 그 옆에 나비넥타이 변형률도를 그려보면 요때 0.003 철근이 있는 위치에서의 변형률 엡실론 S 프라임, 중립축의 위치 C, 요때의 엡실론 S 이꼴 최외단 철근 엡실론 T하고 같이 지금 일렬 배근이니까, 그치?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응력도를 그려보면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깊이 A 0.85F, 요게 걸리는 응력이 0.85FCK잖아. 잠시 잊어먹었었던 학생은 지금 생각하면 돼. 아까 FY-0.85FCK 콘크리트의 손실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그 응력은 뭐 여기 콘크리트였을 때 받았던 요 응력이잖아. 0.85FCK. 그래서 요 직사각형 응력 블럭의 중심에서 압축력 C가 작용하고, 압축철근이 있는 요 위치에서 압축력 C 프라임이 작용하고, 철근이 있는 위치에서, 인장철근이 있는 위치에서 T가 작용해서 결국은 C 프라임 T A 0.85FCK 0.003 엡실론 S 프라임 C 엡실론 S AS 프라임 D 프라임. 그림 완벽하지? 머릿속에. 그리고 B는 300, D는 540. 눈썰미 있는 학생. 앞에 있었던 예제랑 똑같아, 디멘전이. 당연히 그랬겠지. 왜? 내가 인장철근 대신에 압축철근을 집어넣었을 때 모멘트가 얼마큼 증가되나? 나도 궁금한 거 아니야, 내가 예제를 만들 때. 그치?
그래서 조만만큼 넣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앞에 했었던 예제와 똑같은 디멘전을 갖고 있는 B는 300, D는 540, D'은 60, AS는 앞에 예제에서는 AS가 얘였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 AS는 4630이 들어가고 AS 프라임은 3개 25mm짜리 철근을 여기다 집어넣고 얘는 얘의 3배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 3분의 1 AS가 되고요. FCK28도 첫 번째 지난번에 했었던 예제랑 똑같고 FI도 지난번에 했었던 예제랑 똑같습니다. 복철근과 압축철근 모두 항복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상당히 리즈너블한 가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T는 ASFI가 되고 연필들 다 들고 있어? 연필 다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요 옆에 요렇게 나오는 것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끝에도 이렇게 체크마크를 하고 가요. 그치? 계산 일일이 안 해도 돼. T는 ASFI가 되니까 AS는 이렇게 문제에 주어졌고요. 곱하기 FI 400이니까 1852kN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C는 콘크리트에 작용하고 있는 압축력이니까 0.85 FCK AB가 되고 0.85 28 A 곱하기 300에서 A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고요. C'은 AS 프라임 FI 마이너스 0.85 그래서 1500에서 400 마이너스 0.85 28을 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변형률의 상대적인 비가 아니라 변형률의 크기를 알려면 중립축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땐 제일 먼저 1. 중립축의 위치를 구한다.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중립축의 위치를 구한다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게 나와야 변형률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중립축의 위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중립축의 위치가 나와야 변형률을 알게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압축철근, 인장철근 다 항복했다라고 가정한 이 우리의 가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검토도 거기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형 조건을 이용한 중립축의 계산을 한번 해보면 C 플러스 C 프라임은 T와 같다라고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A가 179.3이 되고 A는 베타 1C여서 C는 베타 1분의 A가 되고 그래서 0.85, 179.3 260이 됩니다. 요 베타1이 내가 문제에 왜 28을 줬는지 알겠지. 만약에 28보다 큰 30을 줬다면 얘는 또 0.0070도 바뀌게 되겠지. 그지? 근데 28을 딱 한 점을 지어줬기 때문에 얘는 중립축의 위치가 210.9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중립축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변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엡실론 S 프라임은 C분의 C 마이너스 D 프라임 곱하기 0.004요. 자, 여러분 체크마크 하면서 가나요? 여기서 쭉 보니까 0.002로는 0.002 오케이인데 어떤 오케이? 아슬아슬 오케이. 그지? 살짝 항복을 했네. 인장철근은 마찬가지로 계산을 쭉 식에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0.00468 엡실론 Y는 0.002 오케이. 찝찝해. 왜? 나는 이 철근을 인장집의 단면으로 설계를 하고 싶었어. 인장집의 단면으로 설계를 하고 싶으면 이 엡실론 S는 0.005보다 컸어야 됐잖아. 근데 0.00468 교수님 이거 그냥 발올림 하시죠. 그래서 0.005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0.005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인장집의 단면이 안 돼. 그러면 인장집의 단면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의 강도 감소 계수값 0.85를 쓸 수가 없지. 보관법을 써서 구하면 아깝잖아.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하는데 인장철근이 1단으로 배분되어 있으므로 엡실론 S는 엡실론 T가 되고 0.00468, 0.005임으로 트랜지션 변화 구간의 단면이 됩니다. 따라서 선형 보관에 의해서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하면 0.83이 됩니다. 난 저 설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해? 완벽하게 깔끔하게 했는데. 자, 이 설계법이 지금 설계 기준에서 20년 이상 잘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20, 30년 이상 잘 사용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거는 고쳐져야 될 맹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최소 철근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했잖아. 그치? 내 목소리 잘 듣고 잘 들리면 좋겠어요. 최소 철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철근을 최대 얼마큼 이상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최대 철근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나는 철근을 많이 넣었어. 요만큼만 넣어도 되는 걸 철근을 더 넣었어. 그럼 우리 정서에 철근 요만큼 더 넣었으니까 모멘트의 저항 성능도 더 커지겠지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다 잠시 깎아버려요.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밑에 있는 얘가 인장집의 단면이 아니라 철근량이 커지면 변화 구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강도 감소 계수가 0.85가 아니라 0.83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재료를 더 많이 썼는데 모멘트의 저항 성능의 강도 감소 계수가 더 떨어지면 이것은 현명한 설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고민하지. 뭐야 이거. 난 철근을 더 많이 넣었는데 모멘트의 저항 성능은 증가되는 게 없네? 나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치? 압축부까지 철근을 넣고 난리를 쳤는데 모멘트 저항 성능이 더 떨어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합니다. 지금 설계법이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이상 철근을 넣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철근을 많이 넣으면 훨씬 더 튼튼하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생각은 이렇게 전체의 변용률을 낮춤으로써 강도 감소 계수를 떨어뜨려서 설계 모멘트는 공측 모멘트 곱하기 강도 감소 계수가 곱해져야 되잖아. 제가 낮아지는 값 때문에 설계 모멘트 값도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현명하지 못한 설계가 되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보면 뭐야 나 바보야? 철근이 이만큼 더 넣었는데 저항 성능이 더 떨어져. 내가 왜 그런 설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이것이 앞으로의 설계가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하고는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잘 이용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설계에 있는 코드를 따라서 그대로 설계하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강도 감소 계수가 그냥 0.83이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계해도 그게 웃기잖아. 철근을 더 넣었는데 강도 정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철근을 왜 넣어? 그러면 넣지 말라고 하는 제한도 없고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결과를 보면 바보 된 것 같은 거야. 거기서 철근은 없으면 재료도 덜 낭비되고 좋았을 텐데 내가 어디에서 미스를 한 걸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도 감소 계수가 0.8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C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보 M1에 대해서 힘 곱하기 8길이, 두 번째 M2에 대해서 힘 곱하기 8길이 이렇게 해서 곱하게 돼서 나온 이 값에서 바로 앞에서 구한 저하된 강도 감소 계수값 때문에 얘는 요만큼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